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 BJ 로카입니다. 이번에는 원피스에 풀리지 않은 모든 복선 정리 5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23화에선 700년 동안 짓고 있는 다리의 정체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는데, 이스트 블루 다리 위에 있는 나라 데킬라 울프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죠. 노예? 노예죠, 노예. 음, 이거는 성과 섬을 잇는 엄청나게 거대한 다리고, 이 작업은 700년째 이어져 오고 있고, 그리고 혁명군의 총사령관인 몽키 디 드래곤이 이제 로빈을 구해줍니다.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거는 철룡인이 아마 목적은 모르겠어요. 다리를 성과섬을 이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700년 동안 짓고 있는데도 완공을 못했고, 그리고 세계 정부에 의해 공백의 100년이 끝난 것은 800년 전.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 후인 700년 전부터 짓기 시작했다는데 잘 모르겠네요. 뭔지는. 그리고 531화에서는 레벨 6의 유독 튀는 죄수 한 명. 이건 에이스고, 밑에는 징배, 그리고 크로코다일, 그리고 시류, 그리고 엑스트라들 레벨 6에 있다고 하는데 작가도 뭐 대충 다 그렸어요. 특징이 없죠, 특징이. 그리고 이 사람, 저 동그라미 치져 있는 사람은 좀 특이하죠, 생긴 게. 그리고 한 번 더 나옵니다. 작가가 일부러 똑같이 그리진 않았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가 아니라 아무 생각도 없이 똑같이 그리긴 힘들어요. 그리고 훨씬 많은 수인이 레벨 6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숨어버렸고 나중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임펠다운 간부들의 검은 날개. 일단은 옥지기장 살드스에게 작은 검은 날개가 있고 뿔도 있죠. 그리고 얘가 한니발인가? 한니발도 뿔과 날개가 있고, 마젤란도 뿔과 날개가 있고, 커서도 날개와 뿔이 있죠. 살데스. 그리고 마젤란이 많이 다치는데 이제 이걸 고치고 나서도 철로 뿔과 날개를 다시 만들었죠. 표지 연재에 등장한 마젤란의 2년 후 모습. 한야발에게 서장자를 내주고 부성장으로 강등. 얼굴에 심한 상처 입고 뿔과 날개 잘려 나오고 철로 대체했고, 그리고 만약 날개가 그저 간부들 복장이었다면 새로 교체할 뿐 철로 메꾸진 않았을 것이다. 검은 날개를 갖고 있는 임펠다운 간부들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종족 중에 하나일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뿔과 날개가 있는 게 거의 위치도 비슷하고, 음, 자신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철로 대체한 건 아닐까 라는 추측이죠. 상당히 일리 있어요. 그리고 537화 검은수염 해적단 2번 대대장 비시류, 시류, 실력은 서장 마젤란과 대등. 그리고 성격이 좀 지랄 같죠. 사람 막주이고. 그리고 이렇게 도망가는데 자신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거 풀어주자마자 썰어버립니다. 이걸 얘들 진짜 나빠요. 이런 애는 검은수염 해적단에 좀 잘 어울려. 진짜 해적에 잘 맞아. 성격, 그러니까 만화라서 악역이지. 진짜 해적이면 이게 진짜 해적이거든. 나쁘다고 할 순 없어. 우리 2번 대대장인데 바제스가 1번 대대장인 거 보면
번호가 강함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시류가 더 세겠죠 아마. 시류는 마젤란과 대등한 실력이었고 2년이 지났고 아마 조로보다도 훨씬 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나중에 조로랑 싸우겠죠. 둘 다 검이고 루피는 검은 수염이랑 싸울 것 같고 나머진 잘 모르겠어. 뭐 초파가 같은 회사니까 도크 큐랑 싸울 것 같기도 하고 나머진 진짜 잘 모르겠어. 아, 우섭도 바노거랑 싸우겠다 대충 보니까. 그리고 538화 레벨 5.5로 만든 땅굴 파기 능력자. 여기는 그러니까 레벨 5와 6의 사이인데 요런 공간이 있었어요. 땅굴을 파서. 이안코프는 여기에서 지냈었고 그리고 이거는 정상 전쟁에서 검은섬 해적단이 등장인데 신기한 게 저기 네 빨간색 네모 쳐져 있는 아이만 이게 죄수복을 안 입고 자기 자신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자기 자신의 옷을 찾아오고 그리고 또 무기도 뭐 드릴 같은 걸로 자기 혼자 뭐 싸우고 있는데 검, 총, 창, 낫 등 감옥 내에 갖고 들어가지 못하는 직접 들고 사용해야 되는 무기 쓰는데 혼자만 드릴처럼 생긴 거틀렛을 몸에 아예 장착하고 있는 아발로 비사로. 땅굴 파기 능력자가 피사로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약할 것 같아요. 이게 추측이란 게 음, 굳이 땅굴 파기 능력자가 아니어도 뭐 구할 수는 있잖아. 저기 지내고 있으면 레벨 5와 6의 사이에 지내고 있으면. 그리고 크로코다일의 과거 이거는 일전에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왜 혼자만 뒷모습을 하고 있을지. 그리고 이안코프는 이게 성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데 크로코다일의 약점을 쥐고 있고 그리고 호루호루 열매를 통해서 성별과 체온 인간을 내부부터 재탄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악어의 성별은 대개 아래에 있을 때 부하 온도가 어느 정도였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 온도에 따라 성별이 결정되는 파충류인 악어.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모래를 사용하는 자연계 로기아 능력자인 크로커다일. 악어죠, 악어. 그리고 너 흰 수염을 위해 날 차버린 거냐 질투심이 솟구친다고. 장난으로 그런 거긴 할 텐데 예전에 여자였으면 저 말이 맞는 말인데 아니었어도 저런 말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넘기죠. 그리고 544와 악마 열매 각성. 이 옥졸수들은 동물계 능력자들의 각성한 형태예요. 그리고 당하고 또 당해도 계속해서 부활을 거듭하는 내 옥졸수들은 승강기를 타고 레벨 1으로 들어선다. 부활은 당연해. 저놈들은 각성을 한 동물계 능력자다. 유별난 강인함과 탁월한 회복력이 큰 강점이지. 그러니까 사왕 카이도가 죽지 않은 이유와 가뭄의 잭이 사망했다고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도 살아있었던 이유 역시 동물계 각성에 영향이 클 거라 주장한다.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플라밍고의 실실 열매의 2차 각성. 그러니까 각성. 악마 열매 각성. 이건 초인계 능력의 각성인데 본인이 아닌 다른 것에도 영향을 주죠. 이거 최강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계 능력의 각성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티치의 열매 각성도 궁금하고 티치 열매는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힘인데 흰 수염을
열매를 뺏을 수 있었던 것도 악마 열매 2차 각성, 아니, 각성 능력에서 다른 악마 열매 능력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인지, 아니면 티치의 몸의 형태가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그러니까 E형이라서 그런 건지. 그리고 티치는 지난 그 원피스 떡밥 정리에서도 이름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원래는 해적 에드워드 티치죠. 에드워드 티치의 그를 모티브로 했는데, 에드워드 뉴게이트와 마샬 디 티치니까 사실상 힘수염의 죽음은 예정돼 있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능력을 합쳐야 이름도 에드워드 티치가 되니까, 모티브로 했다니까 의미가 있었던 거죠. 두 개 다. 이름을 괜히 짓진 않거든. 그렇게 의미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바솔로무 쿠마와 정부 사이 있었던 거래. 이게 쿠마가 이안고부를 존나 공격하는데, 이안고부가 5억 5천인가? 대충 그럴 텐데 쿠마한테 뭐 쪽도 못 써요. 쿠마가 존나 세. 이안고부도 센데 이게 능력이 좀, 이안고부 능력은 좀 희소하고 유틸성이 좋다 보거든. 근데 쿠마는 진짜 존나 세. 그리고 이게 자신을 스스로 정부가 연구하는 인간 병기의 실험체가 되야겠다고 지원한 쿠마. 그리고 이 녀석과 정부 사이에 있었던 거래 내용은 나도 몰라. 쿠마는 혁명군에서 잘 있다가 정부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개가 되겠다고 했는데, 다른 실무와는 좀 다르게 자기 자신을 아예 버리면서 이제 뭐 인조인간? 사이보그처럼 되겠다고 약속한 거니까, 제 생각에는 정부가 쿠마의 약점을 좀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쿠마도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한 것 같고, 그리고 너한텐 쿠마의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관해서도 얘기해주고 싶군. 드래곤은 잘 다 알고 있는 눈치인데 쿠마도 좀 불쌍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563화에서 크로코다일과 흰수염의 과거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는데, 음, 좀 예민하죠, 많이. 나는 이런 약한 사내에게 진 게 아니라고. 크로코다일이 흰수염한테 진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흰수염 젊었을 때 막 머리도 그 노란색 머리에 찰랑찰랑거리고 엘라스는 것처럼 멋있더만. 이거 존나 셀 것 같아 그때는. 솔직히 흰수염 나이가 막 거의 정상 결전에서는 몇 살이라고 해야 되지? 한 80살 가까이 되지 않나? 아니다, 레일리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레일리보다 많으려나? 레일리보다 많은데 하여튼 막 좀 둔하긴 했다만 그래도 존나 잘 싸우고 아카이는 개투두기 패고, 그런 거 보면 옛날에는 크로코다일 상대도 안 됐을 거야 아마. 그리고 넌 흰수염에게 묵은 상처가 있어서 라는 생고쿠의 발언을 통해서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둘의 사이가. 그리고 주얼리 보니와 흰수염의 관계. 이게 스쿼드가 그 해군인가? 세계정부인가 뭔가 약점을 잡혀서 흰수염을 찌르는데, 이게 존나 감동이잖아. 스쿼드를 오히려 감싸주죠, 흰수염이. 뭐 아들 아버지 얘기하면서 감싸주는데, 좀 그럴 땐 진짜 흰수염 진짜 좋아. 그리고 흰수염 회상 장면에서 막 그런 장면 있어요. 그 뭐지? 말이 잘 안 나오네. 그 흰수염 진짜 젊었을 텐데 동료들이 왜 해적이 보물에 관심이 없느냐 이렇게 하니까 흰수염이 하는 말이, 내가 관심 있는 건 뭐 가족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솔직히 뭐 가족 한 명 위해서 이렇게
다 이끌고 온 거 보면 진짜 의리파야. 의리파. 개 멋있어 진짜. 그리고 보니가 울고 있죠. 주얼리 보니. 주얼리 보니 맞나요? 대식가일 텐데 초신성이고, 제가 보기엔 보니가 그 키자루한테도 잡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근데 그때 발언과 이 우는 것과 흰수염 이 세 개를 보면 아마 세계 정부나 뭐 해군에 잡혔다가 흰수염이 한번 이제 구해줬던 것 같아. 구해주고 주얼리 보니는 뭐 독립하게 되고, 그 덕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흰수염이 보니에게 뭐 생명의 은인이나 뭐 자유를 준 은인 같은 존재였던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저는 추측해요. 그리고 569화에서 중장 오니고모의 열매 이름과 능력, 그리고 불사조 마르코와 이제 키자루가 싸우는데 뒤에서 오니고모라는 놈이 나오죠. 오니고모 중장일 텐데 그 애니메이션이고 만화이자 애니메이션인 이누야샤를 봐도 오니고모라는 캐릭터는 그 나락이라는 캐릭터의 본명인데, 이게 거미를 뜻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실제로 나락이 거미 모양을 한 요괴였고, 그러니까 오니고모 중장도 거미 열매가니까 팔도 엄청 많잖아. 이거 보면 거미 팔 모양이고. 그리고 해루석을 차버리고 이제 당하죠. 키자루에게 이제 당해. 그리고 575화에서 검은섬 해적단 레벨 6 죄수들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576화에서 검은섬이 흰섬의 능력을 흡수한 방법과 이영의 몸의 의미, 이것도 저번 떡밥 정리해서 대충 했으니까 만화 장면만 대충 보고 넘어가요. 그때도 이름과 또 다른 중국 사례를 통해서 대충 얘기했었죠. 마르코도 언급을 하고 많은 추측이 있는데, 뇌가 두 개다, 뭐 케르베로스, 뭐 여러 가지가 나왔죠. 그리고 악마의 열매 능력자인 시노쿠니가 죽자 가장 가까이 있는 과일에 열매의 능력이 다시 깃드는 모습을 보면, 이게 저렇게 검은 천을 쳐놓고 열매를 통해서 먹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579와 샹크스 해적단이 하루 만에 신세계에서 마린포드에 도착한 방법, 이거는 이제 사왕 카이더와 샹크스 해적단은 싸우고 있었는데 그렇게 빨리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지만, 그리고 오다가 이것의 팬입니다. 오다는 웨스턴 영화의 팬입니다. 서부 영화의 팬이라고 하는데, 서부 영화 중에서 럭키 루크, 실제로 서부 영화에 존재하는 순간이동 능력자인 영화인데요. 이게 영화에서 그는 총알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설정이다. 그러니까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열매를 먹었다는 거죠. 럭키루가. 이름도 똑같잖아. 너무 빨리 왔어. 그러니까 그런 거고, 이제 벤베크만은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지만 이제 총알에 패기를 담아서 쏠 수 있다 라고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검에 패기를 입혀서 이게 흑도처럼 쓰잖아요. 그러니까 총알도 그렇게 하지 말란 법은 없거든. 그러니까 키자루가 일반 뭐 잡몹이었으면 총 쏘거나 말거나 그냥 1초 만에 뚝갑 했을 텐데, 벤베크만이니까 쪼는 거 보면 얘도 가능할 것 같아. 야섭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럭키로가 고기 뜯고 있다가
순식간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가서 총 쏴버리죠. 순간이동 능력일 수도 있고. 그리고 580파 사항 빨간벌이 해적단 벤베크만, 럭키루, 야속, 샹크스 그 위에도 몇 명이 보이는데 아마 검은수염 해적단하고 대치 상황이 됐으면 한 명씩 서로 싸울 것 같아요. 근데 빨간머리가 질 것 같아. 내용 그 전개를 위해서는. 주얼리 보니의 그 녀석. 검은수염은 아니겠죠? 신세계로 가자 했으니까 이게 정상 결전이었는데. 그리고 594와 무한벼락의 섬 라이지 섬과 우산 할머니 정체. 우산 필요 없니라고 우산 팔죠. 우산은 뭘까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섬인데 대단해 진짜. 설정이 대단해 설정이. 600화에서 롤루누와 조로의 계안 여부. 미호크의 검술 훈련을 받고 수련을 받고 눈이 한 짝이 삐꼬가 됐죠. 짝눈이 되는데 이게 원래 눈 한쪽 이러면 뭐 더 세진다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더 세졌고 그리고 눈을 뭐 뜨면 뭐 더 세진단 말도 있고 역시 조로는 길치죠. 길치고 이거는 모네인데 눈는 열매 능력자인데 모네가 너무 약했어. 그리고 뭐 살기인가? 살기 이게 폐기는 아닌 것 같고 폐기라고 하긴 좀 그래요. 아직까지는. 조로의 살기에 의해서 모네가 쫄아서 움직이지 못한 거거든. 모네가 얼마나 약해. 잡몹이야 잡몹 거의. 필살기를 위해 일부러 감고 눈을 감고 있는 것이지에 대한 여부. 눈 뜰 수도 있어요. 대충 이렇고 이게 다음 6부에서 원피스 떡밥 정리는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갈수록 떡밥이 좀 약해지네. 그러니까 눈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 눈 감고 있다는 거.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게 상황 빨간머리 해적단 이렇게 있긴 하죠 실제로. 이런 것도 알 수가 없어. 어떻게 뭐 능력자고 뭐 다 추측인데 재밌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 추측 글을 보면서 한 번쯤 뭐 정상결전은 진짜 재밌잖아. 한 번씩 더 보고. 난 정상결전 유튜브로 존나 많이 봤는데 봐도 봐도 재밌다. 너무 좀 빡치기도 하고 검은 수염 때문에 존나 빡쳐. 아카이누가 에이스 죽인 거는 솔직히 해적이 해군한테 죽을 수도 있잖아. 근데 검은 수염 이 새끼는 마지막에 다골빵 치잖아. 존나 비겁하게. 그런 게 빡쳐. 일단은 이렇게 해서 그 일단 떡밥 정리 5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